1455년 12살 아이가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겨. 2년 뒤 그 아이가 죽었어. 17살이었어.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 시체를 거두는 자 3족을 멸한다.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 그때 마을 관리 한 명이 관을 들고 나타나. 가족들이 울면서 말려. 우리까지 죽는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이 사람 이름은 엄흥도. 334년이 지나서야 이름을 되찾았어. 근데 그 334년 사이에 이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 왕과 사는 남자가 1500만은 넘겼잖아. 영화가 보여준 건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야. 근데 영화가 다 보여주지 못한 게 있어. 왕이 바뀌면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한테 벌어진 일들. 연좌제로 멸문당한 가족, 종으로 끌려간 여자들, 여종의 이름으로 17년을 버틴 아이. 그 이야기를 할 거야.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병사해. 왕위를 이은 건 12살 단종이야.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 근데 삼촌 수양대군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 1453년 10월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어져. 수양대군이 직접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서 철퇴로 죽여. 영의정 황고인도 대궐로 불려가 살해당해. 대신 수십 명이 그날 밤에 사라졌어. 다음 날 아침 12살 왕은 텅 빈 조정에 혼자 앉아 있었어. 이게 계유정난이야.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 어제까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죽었어. 왕은 허수아비가 됐고 새 주인이 앉았어. 요즘으로 치면 정권이 바뀐 것보다 더한 거지. 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규칙 자체가 뒤집어진 거니까. 세조가 폭군이냐 아니냐는 이 영상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 채널은 처음부터 하나만 봐. 권력이 바뀔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2년 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던 사육신이 발각돼. 6명 전원 거열형. 근데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야. 연좌제가 시작된 거야.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남자 가족 전원 처형. 삼촌 이내는 예외 없이 죽었어. 생후 1, 2년 된 남자 아기들은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어. 이게 역사책에 한 줄로 쓰여 있어. 영화는 소금으로 질식사, 한 줄이야. 근데 그 한 줄 뒤에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가 있었어. 여자 가족들은 공신들의 종이나 첩으로 군배됐어. 어제까지 양반가의 부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 거야. 분배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사람을 나눠 가진 거야. 사촌 남자 가족은 노비나 충군으로 보내졌고 그보다 먼 친척은 유배됐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멸문 속에서 기적이 하나 일어나. 사육신 박팽년의 둘째 아들 며느리 성주 이씨라는 사람이야. 멸문이 시작됐을 때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 시아버지 박팽년은 거열형을 당했고 남편도 시댁 남자 가족 전부가 처형당했어.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 이 여자만 종으로 분배되기 전 남은 거야. 세조 명령은 분명했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성주 이씨가 아이를 낳아 아들이야. 이 순간이 진짜 무서운 거야.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 아이는 죽어야 해. 근데 같은 시기에 출산한 여종이 있었어. 여종은 딸을 낳았어. 성주 이씨가 여종의 딸과 자기 아들을 바꿔. 박팽년의 손자는 그날부터 박비라는 종의 이름을 얻어. 박씨 집안의 종이라는 뜻이야. 왕손도 아니고 양반 자제도 아니야. 종이야. 17년이야. 이 아이가 종의 이름으로 산 시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까? 성주 이씨가 언제 아이에게 진실을 말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분명한 건 이 아이가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종의 신분으로 17년을 살았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손자는 종이야.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의 한 관리가 성주 이씨의 처가를 방문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세조는 이미 죽은 뒤였어. 세상이 바뀐 거지. 이극균이 성종에게 자수를 권해. 성종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해. 멸문 속에서 살아남은 씨앗이 있다는 거니까. 오직 하나뿐인 보석이라는 뜻으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 박일산. 일산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이거야. 하나뿐인 보석. 멸문당한 6가문에서 겨우 살아남은 하나. 사육신 6가문 중 직계가 살아남은 건 박팽년가와 하위즈가 단 2집뿐이야. 나머지 4가문의 핏줄은 완전히 끊겼어. 멸문이라는 게 이거야. 6가문에서 살아남은 직계가 2. 그중 하나가 여종의 이름으로 17년을 버틴 아이야. 충신들의 가족이 이렇게 찢겨나가는 동안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어린 왕은 어떻게 됐을까?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돼. 17살이야. 청령포라는 곳이야. 삼면이 강이야. 서강이 휘감아 돌아.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야.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 천연 감옥이야. 감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옥보다 더 고립된 곳이야. 감옥에는 최소한 간수가 말이라도 걸어주잖아. 여기는 감시하는 군사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 17살 소년이 이 안에 혼자 있었어. 여름이 오자 서강이 범람해. 물이 청령포 안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 단종은 관풍헌이라는 영월 객사로 옮겨져. 관풍헌은 원래 지방관리들이 묵는 숙소야. 폐왕이 관리 숙소에 얹혀 사는 꼴이 된 거지. 영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고을에 폐왕이 유배 와 있어. 가까이 하면 역모로 몰리고 무시하면 나중에 복이 됐을 때 화를 입어. 어떻게 해도 위험한 상황이야. 근데 영월 백성들 중 일부가 단종에게 음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확인된 사료는 아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야. 폐왕이니까가 아니라 17살 아이니까 먹을 것을 보낸 거야. 거기서 최후를 맞게 돼. 같은 시기 세조의 친동생이 수능에서 단종 보기를 모의해 현지 관리와 함께 경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키려 했어. 발각되자 세조의 동생은 사사당하고 현지 관리도 처형당해. 근데 그걸로 안 끝나. 수능 도우부 자체가 폐지돼. 지역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진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요즘으로 치면 어떤 도시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야. 거기 사는 모든 백성이 행정체계에서 증발해. 호적도 없고 소속도 없어. 세금을 낼 관청도 없고 소송을 걸 관아도 없어. 연좌제가 사람이 아니라 땅 전체에 적용된 거야. 반역자가 살던 고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은 거지. 금성대군하고 아무 상관없는 농민들까지. 결국 이 피바람의 끝은 단종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 이 사건이 단종 사약의 직접적인 계기가 돼. 세조 측근들이 말해. 단종을 남겨두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살려두는 한 누군가는 계속 보기를 꾀할 거라고. 결국 사약이 내려져. 기록에 따르면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갔어. 사약을 가져간 건 관리야. 근데 이 관리가 차마 건네지 못해. 울었대. 명령을 받고 왔는데 17살 소년 앞에서 차마 못한 거야. 결국 영월 관아의 공생이라는 하급 관리가 활줄로 단종을 교살해. 이게 현재 학계의 유력설이야.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명령을 받은 관리도 차마 못한 일을 더 아래에 있는 이름 없는 관리가 해야 했다는 거야. 더러운 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 단종 나이 17이었어. 단종이 죽은 뒤 세조는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명령해. 기록에 따르면 진물을 보내 시신을 버려두게 하니 고을 수령도 종자들도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어. 17살 소년의 시체가 그냥 놓여 있었어. 왕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어. 사람의 시체가 방치된 거야. 아무도 거두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무서운 거 맞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미 봤으니까. 사육신 가족들한테 벌어진 일을. 남자 가족 전원 처형. 아기는 소금으로 칠 식사. 여자는 종으로 분배. 시신을 거두면 나한테, 내 가족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걸 알면서 누가 손을 대겠어? 엄응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영월 호장.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아니야. 지방의 하급 실무관리야. 요즘으로 치면 읍사무소 담당자 정도. 왕의 충신이라기보다 마을의 행정 책임자였어.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의무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옷가를 오가며 통곡해. 일가 친척이 달려와서 다투어 말려.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연좌제가 뭔지 직접 봤으니까. 사육신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시신을 거두면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형제도 전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어. 아들은 처형당하고, 며느리는 종으로 끌려가고, 손주는 소금에 질식해서 죽는 거야. 그걸 다 아는 사람이야. 어몽도가 말해.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이게 영웅의 비장한 각오가 아니야. 이건 체념에 가까워. 사람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데 누군가는 걷어야 해.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면 죽어. 그 사이에서 어몽도가 내린 결론이 이거야. 해야 하니까 화를 달게 받겠다는 거야. 충성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직접 관을 준비해. 아무도 돕지 않았어. 혼자서 시신을 수습하고 관에 넣어. 매잠할 곳을 골라야 해.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묻으면 파헤쳐질 수 있어. 너무 외진 곳에 묻으면 영원히 잊혀. 어몽도가 고른 곳은 영월 북쪽 오리, 동을지 동양언덕이야. 혼자서 묻었어. 아무도 모르게. 그곳이 지금의 장릉이야. 장례를 마친 뒤 단종이 입던 옷을 가지고 계룡산 동학사로 가. 거기서 생육신 김시습과 만나. 김시습은 세조 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하고 읽던 책을 다 불태운 뒤 승려가 된 사람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참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 두 사람이 단을 쌓고 초혼제를 올려. 시신은 어몽도가 걷었고 넋은 김시습이 불러온 거야. 이게 단종의 마지막 장례였어. 그리고 어몽도는 종적을 감춰 가족과 함께 세조의 눈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 사육신 가족들한테 벌어진 일을 봤으니까. 시신을 거둔 것이 발각되면 자기 가족도 똑같은 꼴을 당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야. 후손들은 문경 산양면 우마이 마을에 정착했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야.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멸문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산골로 숨은 거야. 그 산골 마을이 500년 뒤에도 영월 엄씨 집성촌으로 남아있어. 어몽도가 시신을 거둔 게 1457년. 처음으로 공식 복권된 게 1668년. 정조가 직접 장릉에 모신 게 1791년. 정조가 말했어.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떨치며 장사 지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자는 오직 엄호장 한 사람뿐이었다. 334년이야.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이름이 돌아오는데 334년이 걸린 거야. 그 334년 동안 어몽도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이 뭘 했는지 알면서도 말 못하고 살았어. 어몽도의 맏아들이 정착한 문경 우마이 마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 엄씨 집성촌이야. 70여 가구 대부분이 엄씨.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어.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는 왕릉. 마을 관리가 목숨 걸고 묻은 그 언덕이 세계가 보존하는 유산이 된 거야. 영월 주민들은 단종을 태백산 산신령으로 모셨어. 매년 음력 9월 3일에 제사를 올려. 지금까지도 왕이 버린 소년을 백성이 신으로 모신 거야. 왕이 바뀌어도 대가를 치르는 건 언제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거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